다시 돌아왔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10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던 제임스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오랜 친구들,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그런데 왜 그는 8개월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까요? 제임스만이 아닙니다. 독일로 돌아간 안나는 1년 만에, 프랑스로 간 피에르는 6개월 만에, 영국으로 간 데이비드는 3개월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취재해온 제가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의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7위부터 시작해 1위까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7위, 시간을 지키는 나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2023년 가을, 안나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살았던 그녀는 독일이 그리웠습니다. 소시지와 맥주, 정확함으로 유명한 조국이요. 독일이 더 정확하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설치 업체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갑니다라는 애매한 답변만 받았죠. 안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29분에 벨이 울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주문한 소파는 2주에서 6주 사이에 온다고 했습니다. 4주가 지나 연락했더니 아직 창고에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쿠팡은 오늘 밤 자기 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안나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존중이었고 그녀의 일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5분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5분이요? 독일에서는 2시간 늦어도 사과하지 않는데. 3개월 후 안나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행 캐리어에. 6위, 밤 11시의 안전함. 영국 런던.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영어 교사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며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템스강의 야경, 빅벤의 불빛. 하지만 데이비드는 밤 10시 이후로 밖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첫 주 그는 편의점에 가려고 밤 11시에 나갔다가 두 남성에게 길을 막혔습니다. 담배 있어? 위협적인 눈빛에 그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한국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명동을 걸어도,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도, 새벽 4시에 치맥을 먹으러 가도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벽 시간의 서울은 낭만적이기까지 했죠. 한국에서는 여자친구가 혼자 밤 11시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데이비드의 어머니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60년을 런던에서 산 어머니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3개월 후 데이비드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자주 올게요. 여기보다 거기가 더 안전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네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나도 더 안심이 된다. 5위, 배달의 마법. 프랑스 파리. 피에르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프랑스에서 키우자.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펠탑, 루브르, 센강. 하지만 임신 7개월 된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 피에르는 웃었습니다. 파리에 한국 식당이 있어.
내일 데려다 줄게. 내일? 지금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라면 배달 앱을 열고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떡볶이, 치킨, 족발, 심지어 편의점 과자까지. 새벽 2시든 3시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30분 안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에르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호르몬 때문인지 향수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워.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 먹을 수 있었는데. 배달은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아내를 위로하는 방법이었고, 야근 후 지친 몸을 달래는 방법이었고, 혼자 사는 외국인이 외로움을 잊는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최소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배달비는 우유로 약 7,000원이 추가됐죠. 선택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앱을 켜면 수백 개의 식당, 수천 가지의 메뉴, 배달비 무료, 실시간 배달원 위치 추적,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간단한 요청까지. 한국에서는 배달 기사님들이 영웅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에도 그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피에르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것 없이는 일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6개월 후 피에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를 서울에서 낳으면 안 될까? 그들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사위, 의료 시스템의 차이. 미국 뉴욕. 제임스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고열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독감 같았습니다. 그는 근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예약은 3주 후에 가능합니다. 3주요? 저 지금 아픈데요. 응급실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리세요. 응급실. 제임스는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5분 만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청구서에는 2,400달러, 약 35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800달러, 약 118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가까운 병원에 걸어갔습니다. 예약? 필요 없었습니다. 대기? 길어봐야 30분. 진료비? 3만 원. 약값 포함해도 5만 원이면 해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비용 때문에. 한국에서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에 갔죠.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제임스의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슐린 한 달 비용은 350달러, 약 51만 원.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의 약 6.99%. 하지만 실제 혜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의 보험료는 더 비쌌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친구가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입원 3일에 수술 포함 본인 부담금 80만 원.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3만 달러, 약 4,430만 원입니다. 보험 있어도 수백만 원은 내야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8개월 후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건강할 때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프면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3위. 대중교통의 완벽함. 독일 베를린. 안나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차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5년간 차 없이 완벽하게 살았으니까요. 베를린의 대중교통은 괜찮았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요.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지하철은 10분에서 15분마다 왔습니다. 한국은 출퇴근 시간에는 2분에서 3분, 평상시에도 5분에서 7분. 야간 버스? 베를린은 밤 12시면 대부분 끊겼습니다. 서울은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빨리빨리가 스트레스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빨리빨리가 있으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나의 하루를 보시죠. 베를린에서 8시 출근 준비. 지하철 놓칠까봐 여유있게 8시 30분 지하철 타러 역으로. 다음 열차까지 12분 대기. 9시 15분 회사 도착. 환승 포함 45분. 오후 6시 퇴근. 정해진 마지막 버스 시간에 맞춰 서울에서 8시 30분 출근 준비. 지하철은 어차피 3분마다. 8시 40분 지하철. 거의 대기 없이. 9시 10분 회사 도착. 환승 포함 30분. 21시 야근 후 퇴근 걱정 없이 언제든. 22시 친구들과 저녁. 새벽 1시 귀가. 심야버스도 있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시간이 아니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모두가 물어봐요. 차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티머니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던 서울.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따릉이까지. 환승 할인은 기본이고 노약자는 무료였습니다. 베를린은 매달 49유로, 약 7만원의 정기권. 하지만 범위는 제한적이고 환승 시스템도 복잡했습니다.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했던 것이 세계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웠다는 것을. 1년 후 그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집까지 45분. 정확하게. 2위 사람들 사이의 온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 마이클은 한국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들 바빠 보이고 말도 잘 안 걸고 외국인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토론토로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Have a nice day. Thank you. 미소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클이 독감으로 아팠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웃도 동료도. 3일간 집에 혼자 있었고 아무도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은 학교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책상 위에 비타민 음료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몰래 사다 놓은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은 적지만 행동력이 강해요. 마이클의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은 캐나다에서 단 2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2명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5명은 직접 선물을 줬습니다. 한 학생은 손편지를 써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가 인사해요. 처음에는 이상했죠. 왜 내가 뭘 먹었는지 궁금해하지?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잘 지내는지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뜻이라는 걸. 캐나다에서 마이클은 홀로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 자기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로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신경을 써줬습니다. 왜 안 왔어? 많이 아파? 내가 뭐 해줄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떠나고 나니 그리웠습니다. 회사 회식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일 끝나고도 같이 있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동료들과 진짜로 가까워졌습니다. 상사가 후배 걱정을 해주고 선배가 밥을 사주고. 캐나다에서는 5시 되면 모두 유터마로 하고 떠났습니다. 개인 시간은 보장됐지만 동료는 그저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매니저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커피를 사다 줬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것을. 서로를 챙기고 관심을 갖고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를. 9개월 후 그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일이 예상 못한 그 이유. 자, 이제 1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K-팝, K-드라마,
한식 같은 걸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위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미래가 보였어요. 제임스는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제 미래가 안 보였어요. 의료비 걱정, 범죄 걱정, 노후 걱정. 한국에서는 60살, 70살이 되어도 지하철 타고 병원 가고 공원 산책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나는 말합니다. 독일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비싼 보육비, 긴 대기 시간. 한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많고 지원도 많고 무엇보다 밤에 아이와 산책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피에르는 말합니다. 프랑스는 아름답지만 멈춰 있어요. 한국은 매일 변해요. 새로운 카페,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아이가 자랄 곳은 멈춰 있는 과거가 아니라 움직이는 미래여야 해요.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새벽 2시에도 안전하게 편의점에 갈 수 있는 미래. 아파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 늙어도 혼자 어디든 갈 수 있는 미래. 아이들이 밤 10시에 학원에서 집에 혼자 올 수 있는 미래. 데이비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을 믿을 수 있어요. 지하철은 제 시간에 오고, 배달은 정확하게 오고, 병원은 언제나 열려 있고, 경찰은 진짜 도와주고. 제 본국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차가 있어야 하고, 보험이 좋아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나를 지켜줘요. 가난해도 늙어도 외국인이어도. 마이클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처음 아팠을 때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갔죠. 진료비 5만원. 간호사님이 물으셨어요. 보험 없으세요? 다음에 만들어요. 일단 치료부터. 미국이었다면 보험 없으면 진료 자체를 안 해줘요. 한국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고,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외국인이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 제 친구가 55살에 한국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다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느낀 것은 향수가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 한국에서 느낀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안나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한국에서는 내일이 기대됐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반복이었어요. 같은 하루, 같은 걱정, 같은 불안. 한국에서는 매일 뭔가 새로웠고 매일 뭔가 나아졌어요. 지하철 노선이 늘어나고 새로운 앱이 생기고 더 편해지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희망이에요. 더 나아질 거라는. 여러분, 이것이 1위입니다.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나아지는 나라.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안전하게 걷는 것,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는 것, 배달이 정확하게 오는 것.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국을 떠났다가 돌아온 외국인들이 증명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불평만 한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이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한국에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저는 답해요. 한국에서는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희망차게 사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한국에서 함께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